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개량 백신 부스터샷을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곧 6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던 원숭이 두창 확산세도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텍사스주가 보란듯이 최근 수개월간 이민자 9,000명을 뉴욕과 워싱턴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이 최근 2개 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총소득 측면에서는 정체 상태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GDI는 같은 기간 1.6% 상승했습니다. GDP는 1분기 1.6%, 2분기 0.6% 감소하면서 2개 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와 GDI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론상 두 지표는 동일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1달러는 지출로 잡히지만 한 개인의 소득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 지표를 측정하는 통계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약간의 불일치는 존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일치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올해는 그 차이가 유난히 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통계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GDP와 GDI 평균을 구하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GDP와 GDI의 평균값은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 위원인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GDP보다 GDI가 정확하게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GDP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I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개량 백신 부스터샷을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DA는 오미크론 합의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개량용 백신을 이번 주 승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백신의 인체 임상시험은 FDA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는 올 가을까지 완료되지 못합니다. FDA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요소인 임상시험 결과 없이 승인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함의 변이 백신의 임상시험을 이미 시작했으나 화이자 백신은 이번 달에야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FDA는 대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나 코로나19 원형 백신 분석 결과 등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이 백신의 안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FDA는 지금껏 나온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된 만큼 오미크론 함의 변이에 대한 백신도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케일리프 FDA 국장은 최근 트위터에 수백만 명에게 접종된 현 메신저 리보액상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나온 연구 결과는 이 백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입니다. 임상시험 자료 없이 백신을 승인하는 것은 FDA가 독감 백신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독감 백신은 변이에 대응해 매년 개량됩니다. 벤더빌트 대학교 의료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우리가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 결과를 봄에나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사용했던 이전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신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기술과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은 지난 26일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최초 mRNA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두 개 그룹입니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처럼 바이러스 항원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대신 몸 안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대량 배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성명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코머너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의 mRNA 기본 기술을 다루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출된 mRNA 기술 특허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백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우리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더나는 다만 우리의 목적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시장 철수나 향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10년 전부터 큰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소송과 관련해 화이자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곧 6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해당 일을 마지막으로 포함시켜 구하는 하루 확진자의 일주일간 평균치에서 지난 27일 70만 6,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고점인 6일의 104만 6,900명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타고 기록한 저점입니다. 21일 만에 33%가 감소한 것입니다. 추세로 보아 내주 중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60만 명대는 두 달 만에 나오는 규모입니다. 한 달 전인 7월 24일에는 111만 명이 넘었으며 반대로 석 달 전인 5월 30일에는 46만 명대였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대 집계서 최근 4주 동안 일본에서 579만 명이 추가 확진돼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한국 320만 명, 3위는 미국으로 28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8일 오후 6억 65만 명을 넘었으며 총 사망자는 648만 명을 넘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던 원숭이도창 확산세도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주와 비교해 4주 연속으로 증가하던 원숭이도창 발병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 보고된 전세계 원숭이도창 발병 사례는 5,907건입니다. 7,477건인 전주보다 21% 줄었습니다. WHO는 올해 5월부터 원숭이도창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유럽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일부 초기 신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웰렌스키 국장도 고비가 넘어가고 있음이 감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백신 접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주요 발병지로 꼽히는 뉴욕시의 아슈인 바산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을 비롯한 감염 예방 활동이 원숭이도창 확산세 둔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원숭이도창 확산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원숭이도창은 세계 90여 개국에서 최소 46,337건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 선거 전략가 등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했습니다.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비관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6월 낙태 문제가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온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름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유가 하락 체감도 역시 확연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플로리다 사저 압수수색 등으로 트럼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는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부 심판론 대신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도 상승세입니다. CBS 방송이 유거부와 함께 2,1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 6월 42%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조사 기준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텍사스주가 보란듯이 최근 수개월간 이민자 9,000명을 뉴욕과 워싱턴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실은 26일 성명에서 지난 4월 이후 망명 신청자 7,400명 이상을 워싱턴 DC로 태워보냈고 지난 5월 이후 1,500명 이상을 뉴욕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에벗 주지사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선거운동의 핵심 의제로 삼아 연방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멕시코와 닿아 있는 국경지대에 주 경찰과 방위군을 배치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외로운 별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연방정부는 에벗 주지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텍사스주가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으로 보내면서도 시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이민국은 이번 주 기록적인 이민자를 수용했으며 더 많은 버스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에벗 주지사와 같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일할 때 문제라며 텍사스주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멕시코 국경에 트럭 검문소를 설치해 국경 교역에 차질을 빚게 하는가 하면 컨테이너와 강철 등을 동원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8세 이상 미국인 1,01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난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운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갤럽이 1969년 마리화나 흡연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 한 주간 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사람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젊은 층에서 마리화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이 이달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작년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198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마리화나 이용이 불법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을 허가한 곳은 37곳, 기호용 사용도 합법화한 곳은 19곳에 달합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칸소, 메릴랜드 등 9개 주는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여성이 취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경찰 앞에서 아일랜드 포크 댄스를 추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38세 여성 에이미 해링턴은 지난 4월 27일 마데이라 해변에 있는 자택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자동차에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만취 증상을 보여 똑바로 걸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링턴은 테스트 중 중심을 못 잡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20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직선거리를 걷던 해링턴은 4걸음 만에 비틀거리다가 돌연 발레 동작과 아일랜드 포크 댄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링턴은 선을 따라 민첩하게 스텝을 밟고 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집중해서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냐고 묻자 해링턴은 발레 코치같이 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텝을 밟던 해링턴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발끝으로 서서 발레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해링턴이 춤 동작을 끝내자 경찰은 별로다라고 말하고 해링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해링턴은 피검사를 거부해 음주운전 검사 거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해링턴은 3월에도 음주운전 검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7일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1년 무급 휴가를 선택했던 교직원들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늦어도 9월 5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학교에 돌아갈 수 있다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해 10월 4일까지 면제 허락을 받지 못해 1년 무급 휴가를 선택한 교직원은 약 1,300명에 달하며 무급 휴가조차 거부한 또 다른 약 1,100명의 교직원들은 이미 해고됐습니다. IRS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제때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해 부과했던 세금 보고 지연 벌금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번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 환급 조치로 160만여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벌금 환급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750달러의 지연벌금이 탕감되는 셈입니다. 지연벌금 환급 대상은 지난 2019년도와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한 개인 납세자와 기업 이외에 트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를 마쳐야 지연벌금 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6일 5개 보로 가운데 한 곳의 청소년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가족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밝혔지만 감염 청소년의 나이와 보로 등 기타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보건당국이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자격이 없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뉴욕시 전체가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가뭄경감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퀸즈 남부와 브루클린 남부, 스태튼 아일랜드 전체는 가뭄 2단계인 심각한 가뭄 상태에 들어섰고 퀸즈와 브루클린 나머지 지역, 맨해튼과 브롱스 전체는 가뭄 1단계 보통 가뭄 상태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주택 소유주들의 잔디에 물주기 등 자발적인 실외 절수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저녁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